1. 지구 반대편의 폭탄이 내 지갑을 찢는 이유. 여러분, 지금 주식 계좌 안전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스마트폰 증시 앱을 켰을 때 시퍼런 폭락장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경험,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지셨을 겁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중동에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지정학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중동에서 전쟁이 나든 말든 그게 한국에 있는 내 삼성전자 주식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미국 빅테크 주식 들고 있는데 왜 내 계좌가 녹아내려야 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글로벌 경제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촘촘한 사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터진 미사일 한 발은 아주 정교한 부메랑이 되어 결국 여러분의 지갑과 주식 계좌를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단순히 전쟁이 나서 심리가 불안하다 같은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더 이슈 리포트에서는 중동의 미사일이 어떻게 석유를 자극하고 그 석유가 어떻게 고금리라는 괴물을 가두어 두며 최종적으로 당신의 주식을 파괴하는지 거대 경제에 소름 돋는 3단계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해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자산 폭락의 파도 속에서 내 돈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2. 1단계 미사일이 쏘아 올린 연쇄 효과. 석유라는 아킬레스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현대 경제의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 석유입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공급의 핵심 줄기입니다. 미사일이 오고 가고 전쟁의 전운이 감돌면 시장은 가장 먼저 공급망이 끊어질 것을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다니는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 같은 바닷길이 미사일 위협으로 막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유조선들은 배를 돌려 수천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하고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물류비는 비싸진다? 결과는 단 하나, 국제 유가의 폭등입니다. 석유값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비싸지겠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운송비, 플라스틱을 만드는 화학 공장의 원자재 비용, 비행기 티켓값까지 전 세계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이 도미노처럼 함께 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 때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중동의 미사일은 전 세계 물가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됩니다. 3. 2단계 끈질긴 고금리라는 잔인한 괴물자, 유가 상승으로 전 세계 물가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가장 비상이 걸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세계 경제의 사령탑,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패드입니다. 원래 연준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던 이유도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겨우 물가가 좀 잡히나 싶어서 금리를 좀 내려볼까? 하고 간을 보고 있었는데 중동에서 미사일이 터지면서 기름값이 치솟고 물가가 다시 대폭발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연준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 유지하거나 심지어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이를 하이어 포 롱거, 즉 고금리의 장기화라고 부릅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돈을 빌린 사람들은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하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고 마른다는 뜻입니다. 중동의 미사일이 쏘아 올린 유가 폭등이 결국 전 세계 경제에 피를 말리는 고금리 장기화라는 잔인한 부메랑으로 변해 돌아오는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4. 3단계 당신의 계좌를 격추하는 최종 시나리오. 이제 마지막 3단계. 이 부메랑이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정면으로 격추하는 순간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은 양쪽에서 무자비하게 뺨을 맞기 시작합니다. 첫째, 기업들의 실적이 처참해집니다. 안 그래도 유가가 올라서 물건 만드는 비용이 비싸졌는데 고금리 때문에 은행에 내야 하는 대출 이자 비용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대중들은 이자 내느라 돈이 없어서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만드는 비용은 늘고 이자는 폭탄인데 물건은 안 팔리는 최악의 삼중고에 빠지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인 주가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둘째, 주식시장에서 돈이 도망칩니다. 고금리 시대에는 굳이 위험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은행에 넣어두거나 안전한 미국 국채만 사도 높은 이자를 꼬박꼬박 줍니다. 시장이 전쟁과 금리 폭탄으로 불안해지자 거대 자산가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위험한 주식을 던져버리고 안전한 달러나 금, 국채로 돈을 옮깁니다. 매수세는 실종되고 매도 폭탄만 떨어지니 여러분이 보유한 국내 대형주도 미국의 인기 빅테크 주식들도 견디지 못하고 시퍼렇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결국 중동의 미사일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자극, 고금리 장기화, 그리고 기업 실적 악화 및 자산 이탈이라는 정교한 체인 리액션을 거쳐 오늘 여러분의 계좌를 파괴하는 최종 시나리오를 완성하게 됩니다. 5. 결론, 거대 경제 시나리오 속에서 살아남는 법. 결국 글로벌 마켓에서 나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대 자본은 이 시나리오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잔인한 시나리오 속에서 그저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흐름을 읽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학적 위기와 고금리로 요동칠 때는 무리한 대출 투자를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대신 현금 비중을 확보하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며 위기 시기에 오히려 돈을 잘 버는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파괴이지만 시나리오를 먼저 읽는 자에게는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한 위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측해드린 거대 경제 사슬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이슈 리포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다시 빨간불로 가득 차는 그날까지 날카로운 이슈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